저희 창업과거리 축제는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포스코,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올해 창업과거리 축제는 친정학 허브센터가 주관하고 3일간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과거리 축제 2일차 창업 인사이트는 학생과 직장인 신분에서 창업을 하게 된 4분의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 스토리와 창업을 하면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앞에 계신 저희 대표님들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고객분들이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등학생 창업가 주식회사 유도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코딩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유도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학생 창업가 그라인더 김수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성 커머스 라이플라이크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그라인더 김수현입니다. 네, 다음은 직장인 창업가 위커스 이승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운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위커스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직 창업가 주식회사 7의 김형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전통의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는 주식회사 7일의 대표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유도희 대표님부터 저희 3분 정도 시간이거든요. 간략하게 사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투어 중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400명의 다른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이 코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코딩하는 친구들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유를 영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 교육을 진행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영어로 어려운 코딩을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코딩에 흥미를 잃고 따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현 대표님. 저는 이제 라이플라이크라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건이나 제로웨이스트 아니면 탄소 배출 저감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편리하게 한 박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접하는 그 경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비 부담이나 아니면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고객들이 제품들을 잘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한 박스로 배송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한테 지금 이제 150종 정도의 제품이 입점해 있고 앞으로 이제 3종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승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영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흔히 보시는 그 키오스크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예약 결제와 연동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결제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170개 이상 공간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회원 수는 어제 기준으로 한 33만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과거에는 오프라인만 이렇게 결제가 된다거나 이야기가 된다거나 이런 키오스크가 해결이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통합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세라데미에서 이렇게 이력 솔루션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수학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서 저희가 공간 운영을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AI와 IoT를 결합해서 그 자율 대응형 키오스크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호 대표님. 네, 분야가 좀 독특해서 비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사보험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이제 한의학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데 이 전통의학 시장이 기존에 있었던 그 주류의학, 양방의학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마이너하고 많이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따라서 많은 산업, 특히 IT 산업이 이런 전통의학의 서포트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장에 어떤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앞으로 점점 각광받고 있는 이 전통의학의 분야에 IT와의 결합을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지식들의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 우리 한의학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번에 창업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그리고 직장인에서 창업을 하게 되신 분 그리고 한의사라는 이제 좀 유명하신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창업을 하시게 되신 이제 네 분의 이제 모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 각각의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유도희 대표님부터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의 게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한 사용자가 게임에 접속을 해서 생존, 돌을 캐고 나무 캐고 이런 식의 생존을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인데 이제 거기에 코딩을 결합을 하면은 내가 상상하는 뭐 경제 게임이라던가 뭐 전쟁 게임이라던가 그런 내가 원하는 모든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버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재밌다고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꼭 저 유명 유튜브에 출연을 해야겠다. 근데 그 출연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개발을 배워야 되니까 도서관 가서 개발 책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그 유튜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콘텐츠를 만들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2천만 회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든 코딩 콘텐츠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쿨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꼭 이 동아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딜 들어갈까 하다가 문화라는 이름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문화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쉽게 코딩을 알려주자라는 의미인 호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대회 막 승하고 이러다가 이제 3년도에는 실제로 학교나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모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창업에 대해 좀 왠지 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원을 잘 해주나요? 저희 학교가 이제 그냥 창업 동아리가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주컬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주컬 사업 시작한 20년이 됐는데 저희 지금 교장 선생님이 비주컬 사업 시작할 때부터 쭉 같이 해오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 디자인, 개발 이런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야 뭐 하자 라고 하면은 얘 끌어모아가지고 쉽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김수현 대표님. 사실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창업이 아닌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제 첫 번째 창업은 제가 지금 27살이고 20살에 첫 창업을 했었어요. 이제 공학 미디어 스타트업 깃불이라는 거기에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매운맛을 보고 스타트업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 학교 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딘가 인턴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깃불 하던 당시에 만났던 다른 이제 좋게 봐주시는 큰 스타트업에서 와가지고 사업을 한번 배워보려는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러시더니 열심히 이제 창업을 가르쳐 주시고 사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오니까 또 창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약간 주위에서 창업은 병이다. 이제 못 끊는다.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그랬던 것도 같고 또 되게 가슴이 뛰는 일을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은 편이고 공간에 나오는 작은 지원, 정책적으로도 이제 선배들과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이 환경을 벗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해 커뮤니티 스타트업 창업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익명 커뮤니티 스타트업이었고요. 그거는 한내에서 잘 돌아가면서 지금 자동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좀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을 바꾸는 일이 해보고 싶다. 학교를 벗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주위에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뭔가 이 업무를 다 바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까? 실제로 뭐 이제 저희 팀원끼리는 10년 뒤에 쪽팔리지 않을 사업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진짜 바꾸면서 내가 지치지 않을 훨씬이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몰입해지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대전에 있었는데요. 그 대전에서 진짜 노르케이블 없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노잼 도시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계속 일하고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조금 더 큰 곳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창업 병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고 계신 사업에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또 창업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체력이 20대 초반이랑 후반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 얘기하기 조금 약간 별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창업을 하다 보면 건강이 너무 상해서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주위에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들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이번에 만약에 엑시즈 하면은 또 창업을 할 거고 그때 또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승찬 대표. 네,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20대 좀 체력이 떨어진다고 30대 중반에 되니까 좀 보관이 나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처지는 아닌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또 부끄러운 게 너무 순수하고 좋은 의도지만 굉장히 전 염세적인 목적이 강해서 좀 제 삶의 이해를 생각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금 가정 환경이 순탄치는 않았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가서도 그 모든 목적은 창업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모든 목적이 다 취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토익 봐보신 분께서 이제 보통 토익 처음 보면 신발 사이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발 사이즈가 270이거든요. 근데 25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보다 안 나온 사람 보기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건 한 번으로 찍어도 신발 사이즈가 나와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 대학교의 모든 시간을 취업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만 보면
현대오피스 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입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그 당시 입사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그 뉴스가 그렇게 떴었거든요. 그 외에도 그 대기업 한 4개 정도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되게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다녔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었고 연봉이 뭐 낮지도 않기는 했었는데 좀 충격적인 개인적인 사건은 그 게임을 좀 했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다가 좀 놀기도 잘 놀았는데 지금 L이 들어가는 좀 돈이 많이 쓰는 그 유명한 과금형 게임인데 지금도 아직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캐릭터를 게임을 하다가 만나게 된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게 한번 충격밥 먹으러 오라고 진짜 찾아갔었거든요. 그러기에 근데 그 바라본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봤던 사람은 대부분 잘 취업해 있는 선배들을 봤었던 건데 그리고 혹은 항상 회사원들을 봤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40이었었는데 그 사실상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그냥 그거를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위에 사람 보면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우울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이건 되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미래의 제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던 차에 사실 되게 염세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해서 오픈을 해보려고 이제 술 먹다가 또 동기들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연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2호점 오픈하고 그러고 이것도 매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다닐 때의 연봉이랑 그 잠깐 하루에 1시간도 안 썼는데 이거 돈 버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매장하고 여기서 오픈을 시켜주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오픈을 주변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 지점들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을 할 때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좀 도둑질이라고 그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맨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만 배웠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투자를 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맨날 연구하고 다니면서 공장을 막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은 환원시키고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테리어 수준도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다 보니 지점을 그래도 한 45개 정도 오픈을 시키고 총 한 60개 정도 제가 스터디 카페를 오픈시키고 이렇게 그 법인은 좀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청년 창업 사업학교를 이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간운영 솔루션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느꼈던 점은 사실 굉장히 염세적인 이유로 창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돈만 쫓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돈만 쫓아서 잘된 사람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막 서로 돈만 보고 일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되고요. 돈 떼이는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 그냥 조금 더 이렇게까지 막 세상을 바꾸는 만한 정신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계속 자꾸 그 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 계속 테크를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몇 년도에 퇴사하셨어요? 2013년도에 입사해서 19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면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었을 때이긴 한데 네네네. 잘 없기도 했고 실은 너무 모비스 나오면 웬만하면 다 된다고 잘못 들어가지고 대충 맞서서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지원 사업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청년 창업사학교가 거의 첫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김현국님 가장 궁금했습니다. 분야별로 대표들
모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한 나이 순서로 10대, 20대, 30대 저는 이제 가물림을 하면은 50이 다 돼가는 40대 중후반에 살아온 나에 비례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서사가 복잡해지니까 사실 뭐 저도 왜 처음 했냐고 하면 사실 2박 3일짜리 스토리텔링인데요. 그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 전 전공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까지 마친 이제 나름 공부 쪽으로 연구 쪽으로 좀 특화되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계기에 의해서 다시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한의사 면허 취득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펠로 교수죠. 임상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하고 이게 싫어서 한의학을 간 케이스가 아니라 당시에 공학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의 맛을 받고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많은 가치를 더 밸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한의학이라는 컨텐츠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의학이라는 이 소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좋은 도구를 만나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한의대를 다니는 내내 어떻게 하면 공학과 한의학을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련을 하면서 환자를 볼 때도 의료기기 개발도 많이 했었고 어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한의학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 국제 학술대 논문도 많이 냈었고 이런 좀 연구자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수가 돼서 연구도 하고 어떤 그 한의계 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동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가 서울에 한방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까지 이제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경영에는 되게 손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그래도 도전 정신과 언제 내가 남의 돈으로 병원을 경영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경험을 해왔었는데요. 운도 좋았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던 병원의 성적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병원장을 40대 초반에 맡은 거의 첫 케이스였거든요. 성공 케이스가 나와서 이대로 계속 가라 하는 얘기가 오거든요. 근데 경영을 하다 보니 이제 학교에 있다가 또 역시 대학병원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공학과 한의학이라는 거에 접목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냥 병원장으로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은 내가 지금 환자를 보면 하루에 20명, 30명 환자를 봐서 치료해주는 이 업도 되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업이지만 내가 공학이라는 도구를 풀로 활용을 한다면은 하루에 30명이 아니라 300명, 3만 명, 3,000명, 3만 명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완전히 사표를 내고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IT와 한의학의 결합을 하는 것으로 저희의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